안녕하십니까. 한의학 박사 이계복 원장입니다. 오늘은 똑똑한 한의학 28편으로 검사에는 잘 안 나오는 신장병의 허실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장기로 오장 중에서 신장 기능을 주장하는 한의사가 많습니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신장의 범위는 호르몬 계통의 기능까지를 포함한 것입니다. 신장 사진을 보면은 신장 위에 있는 부신 피질의 기능까지를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해부학적으로도 신장 바로 위에 붙어있는 장기가 부신 피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부학적으로 신장과 방광과 부신은 같이 연관되는 것입니다. 임상병리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의 보고를 보면 신장의 4분의 1만 완전하여도 혈액검사나 소변검사 등에서 정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장의 4분의 3이 기능을 상실해도 검사에는 정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40대 이후에는 10년마다 10%씩 혈류량이 줄어드는 노화가 온다고 합니다. 80대 이후에는 신장의 기능이 25%에서 50%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종합해 보면 여러 이화학적인 검사는 후행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의학에서는 여러 가지 증상과 맥진 등으로 신장의 기능의 허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증상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장의 기능이 저하된 증상, 신허증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얼굴 부종, 특히 눈 위, 아래의 눈꺼풀이 부종이 생깁니다. 두 번째, 신장성 고혈압, 혈압을 억제하는 레닌 호르몬이 부족으로 급격히 오릅니다. 세 번째, 잘 때나 밤에 식은땀이 납니다. 다섯 번째, 밤만 되면 피곤합니다. 저녁 6시에서 아침 8시에 더 피곤한데 반대로 낮에는 팔팔해집니다. 다섯 번째, 밤에 왼쪽의 허리, 무릎, 어깨가 더 아픕니다. 여섯 번째, 자골신경통이 왼쪽이 심할 때가 많습니다. 일곱 번째, 척추 협착증, 골다공증, 척추 만곡증 등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기가 부족한 여자에게 더 많습니다. 여자에게는 왼쪽이 아플 때가 더 많습니다. 여덟 번째, 왼쪽 귀에 이명, 이롱, 귀가 안 들리는 증상이 생깁니다. 아홉 번째, 원시, 비문증, 눈에 검은 점이 날아다니는 느낌이 시작되는 것을 말합니다. 열 번째, 방광염, 요실금, 요도염, 전립선 비대증이 자주 생깁니다. 소변이 뿌옇습니다. 11번째, 만성 당뇨가 있습니다. 12번째, 얼굴색이 검습니다. 검은색이 윤기가 안 나는 것은 나쁜 검은색입니다. 13번째, 발바닥이 뜨겁습니다. 발목과 발에 부종이 자주 생깁니다. 왼쪽 다리와 얼굴에 더 부종이 심합니다. 심장병은 손과 발이 같이 부종이 옵니다. 신장이 허약하면 왼쪽 다리 부종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14번째, 피부가 가렵거나 건조해집니다. 특히 밤에 왼쪽의 피부가 심할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신장의 기능이 과다한 증상을 말씀드립니다. 신실증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얼굴이 부종, 상체, 특히 얼굴부터 부종이 점차 아래로 내려옵니다. 두 번째, 고혈압, 당뇨병이 있습니다. 세 번째, 소변이 누렇거나 탁하고 피가 나옵니다. 소변 시 후끈 열감이 느껴집니다. 네 번째, 소변량이 감소하고 소변 시에 잘 안 나옵니다. 다섯 번째, 왼쪽 허리가 밤에 더 뻣뻣합니다. 여섯 번째, 손발이 냉합니다. 일곱 번째, 식욕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구토나 메스꺼움이 생깁니다. 여덟 번째, 숨이 찹니다. 아홉 번째, 근육 경련이나 다리에 쥐가 잘 납니다. 저혈압이나
신장병으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 신장의 기능이 저하된 증상 중에서 4가지 정도가 있거나 신장의 기능이 과다된 증상 중에서 3가지에서 4가지가 있으면 한의사의 진단을 받고 한방치료를 하시면 불편한 증상이 없어집니다. 신장을 관리하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너무 짜거나 너무 싱겁게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운동을 합니다. 세 번째, 고혈압과 당뇨를 주의합니다. 네 번째, 가공식품을 줄입니다. 갱년기 열과 신장의 기능 허약증의 구별법을 말씀드립니다. 갱년기 열은 열이 시도 때도 없이 오르락 내리락을 하루에 수회에서 수십 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이 피로하고 불면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폐경기 전후부터 시작됩니다. 신장이 허약한 증상은 대개 발바닥이 열이 심하게 나서 잠을 못 자거나 잠잘 때 발을 내놓고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주로 밤에 심합니다. 여자에게 더 많습니다. 그리고 왼쪽 발이 더 심하게 화끈거리게 됩니다. 50대에서 60대 이후에 많지만 꼭 나이와 관련은 적은 편입니다. 이런 경우는 신장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한약을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복용하면 발이 화끈거리는 것이 없어지고 잠도 잘 자게 됩니다. 신장이 허약한 사람은 먼저 아침에 얼굴의 눈 주위가 부석부석합니다. 누구든 6시간 이상 잠을 자게 되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상쾌한 느낌이 듭니다. 아침에 상쾌하지 않으면 대부분 신장이 허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밤이 시작되는 저녁 6시에서 잠들기 전에 허리나 무릎이나 어깨가 아픈데 특히 왼쪽으로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차차 심해지면 왼쪽에서 오른쪽 관절까지 모두 아프게 됩니다. 양쪽 관절이 모두 아프게 되면 더 심해진 경우입니다. 또한 왼쪽 귀에 이명이 오든가 귀가 잘 안 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아의 염증이 생기거나 풍치가 잘 생기는 경우도 여기에 속합니다. 임상예를 말씀드립니다. 72세 된 여자분이 지인의 소개로 내원했습니다. 척추 협착증으로 허리가 아프고 꼬리뼈가 아프며 발이 코끼리 발 비슷하게 부어서 내원한 것입니다. 진찰을 하고 신장이 허약하고 심장이 허약한 것이 원인이라고 진단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모 대학병원에서 진찰을 하고 검사를 했는데 검사 결과가 나쁘지 않으니 치료는 안 해도 되고 운동을 하고 체중을 빼라고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허리가 아픈데 치료를 해야지 어떻게 운동을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운동은 치료 후에 하는 것입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팔체질 한의원을 6개월 다녔는데 효과를 못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팔체질에 맞게 음식으로 관리해서 치료되는 것은 가볍게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발목과 발가락이 이렇게 많이 부은 경우는 심장이 약해서 말초의 순환이 안 되어 정체된 것으로 심한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약으로 신장과 뼈의 기능을 회복시켜주고 심장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치료를 하면 된다고 답변해 주었습니다. 신장의 기능이 많이 나빠져서 요사이 신장투석이나 신장이식을 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신장은 망가지면 회복이 안 된다는 말 때문에 신장투석이나 신장이식을 하는데 싫어하느라 평생 힘들게 보냅니다. 신장이 거의 대부분 망가졌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루 소변량이 300cc 이상이라면 한방치료로 신장 기능이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성급히 수술을 결정하지 마시고 한약으로 신장의 회복을 시도해 보시고 그래도 안 될 때 수술을 결정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한의원에 내원하는 환자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뼈가 약해진 것입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통해서 대개 골다공증이나
척추협착증이나 노화 현상이 왔다고 진단되지만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나 통증의학과에서 통증을 차단하는 주사를 맞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주사를 맞으면 즉시 통증은 줄어듭니다. 그러나 며칠이나 한두 달 이내에 통증이 다시 오게 됩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아서입니다. 또한 관절이 심하게 망가지면 인공관절 수술을 하지만 그때는 관절이 아주 심하게 망가진 상태입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 우선 사용하기는 편합니다. 그러나 수술한 부위가 날씨가 흐리거나 비 올 때 통증을 느낍니다. 또한 수술 부위가 밤이 되면 쑤시고 아픈 것을 호소합니다. 이것은 한의학적으로 심장의 기능이 저하되고 어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신장의 기능을 회복시키며 진액을 보충시키는 한약을 복용하면 치료가 됩니다. 또한 어혈을 풀어주면 밤에 통증이 없어지고 통증 부위가 아침에 일어날 때에 가볍게 느껴집니다. 이와 같이 한의학적 치료는 병의 원인과 증상을 같이 치료해서 신장과 방광과 뼈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기능의학의 선두인 것입니다. 이번까지 한의학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간, 심, 비, 폐, 신장, 5개 장기의 검사에는 잘 안 나타나는 장기의 허실 증상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평소에 알고 계셔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증상이 몇 개 이상 나타날 때에는 한의원에 가서 맥진과 진찰후에 한방치료를 하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한방치료를 받으시면 불편한 증상이 치료되고 더 큰 질병으로 발전되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똑똑한 한의학 29편과 30편으로 5개 장부를 총괄해서 음증과 양증으로 나눕니다. 불편한 인체의 음과 양의 증상을 총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음양과 오장이 한의학의 질병치료의 첫걸음이면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영상을 몇 번씩 보시고 내 몸의 증상과 비교해 보시면 건강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상의 오른쪽 하단에 있는 붉은색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을 많이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의학 박사 이계복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